자, 오늘은 네네. 오늘은 이제 꽃 그리는 거를 해볼 건데, 꽃도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저희가 물감이 아니고 이게 모델링 페이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마띠에르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면.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이프를 이렇게 칠하면 금방 말라요. 그래서 화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모양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런 위에다가 지금 좀 꽃을 작업하려고 어디 잠깐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 꽃을 작업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예전에 작업해 놨던 이렇게 맨드라미가 있어요. 이 맨드라미를 보면서 여기다가 맨드라미를 얹어 놓는 작업. 그래서 맨드라미 묘사에서 꽃으로 되어 있는 화병에 꽂혀 있는 그림을 완성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스케치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바탕색을 칠해놨어요. 근데 원래 바탕색을 안 칠하셨을 때는 번트 홈버를 가지고 스케치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만약에 바탕색이 칠해져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바탕에 있는 색깔보다 조금은 더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약간 화이트를 섞어서 이렇게 바탕을 칠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냥 칠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좀 진하게 하면 잘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스케치 할 때는 진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연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연하게 하면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조금 더 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하얀색을 섞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잘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꽃 모양을 그리는데, 지금 이제 이 꽃 지금 제가 사진이 지금 핸드폰에 있는데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야 돼서 핸드폰으로 못하고, 자, 꽃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여기다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지, 그대로 다 집어넣으면은 화병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얘는 지금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꽂으려면 이렇게 반듯하게 들어가야 되죠. 그 전에, 자, 얘가 꽃이 어떤 위치 정도에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대충 그려볼게요. 요 꽃을 그릴 거예요. 항상 이렇게 큰 모양부터 그려줘야지, 작은 모양을 먼저 그려주면은 그림을 그리다가 점점 커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모양부터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그려볼게요. 좀 꽃이 겹치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요거 살짝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화병으로 넘어가 있는 꽃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어요.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에서 여기 세 개를 그렸어요. 반대쪽에는 이런 모양들이 있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모양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이쪽에도 약간 이런 비슷한 모양으로,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넓게 해주시고,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멈췄어요. 그 다음에 작은 것들, 요런 것들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모양이 더 이쁜가,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화려한 모양이 생길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이게 잘 되어 있는 꽃을 보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요 정도에서 마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간단하게 지금 큰 모양을 잡아놨어요. 그랬더니 화병에 꽂혀 있는 어떤 모양들이 됐죠. 자, 그러면 이 꽃을 한번 살펴볼게요. 맨드라미나 뭐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전에 구 한번 배웠던 적이 있잖아요. 구 배웠던 거를 기억을 되살려 보면 밝은 면이 있고 밑에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먼저 색깔을 칠해줄 건데요. 자, 밝은 부분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화이트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어두운 부분은 화이트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 대신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약간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너무 깨끗하고 맑은 색깔을 칠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제가 지금 현재는 검은색을 조금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요만큼이 밝아요. 요만큼이 밝고 밑에가 어두운데, 밝은색, 우리가 오로라 핑크나 이런 색깔에다가
차이니스 레드 좀 섞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칠할 때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만큼의 면을 칠할 때 이렇게 한 번에 막 칠하지 않고 이 맨드라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이게 꼬불꼬불 닭뼈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칠할 때에도 우리가 약간 닭뼈슬 모양으로 이렇게 칠해주시면 나중에 편해요. 처음부터 막 한 번에 칠하기는 칠하는데 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 칠했는데도 맨드라미 모양처럼 나오죠.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약간의 묘사만 하면 완성이 되는데, 만약에 처음에 그냥 한 번에 넓게 칠해놨다 그러면 다시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겠죠. 자, 지금 어디까지 칠했어요? 밝은 부분까지만 칠했죠. 자, 옆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것들도 이만큼이 밝아요. 이만큼이 밝기 때문에 밝은 부분 또 닭뼈슬처럼, 어떤 거든지 간에 처음 그릴 때 터치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터치라는 것들이 중요해서 터치를 어떤 방향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편해져요. 네, 총무님 들어오셨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있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빛이 이쪽에서 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그림 보세요. 요 반절이 어둡죠. 아까는 이거는 더 어두움이 많아지고 여기는 전체가 어두워졌죠. 이거는 얘네들이 생기는 그림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그림자를 좀 표현해 주는 게 좋겠죠. 여기는 여기가 어둡지만 여기는 이만큼이 어두워지는 어떤 이런 모양으로 갈게요. 자, 요거도 밝은 면, 어두운 면 이렇게 해서,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밝은 면을 했으면 어두운 면을 해야 되겠죠. 어두운 면은 우리가 그 검은색 조금 섞어주고 어두워야 되니까, 어두운 면을 처음부터 어둡지 않게 하면 나중에 힘들다고 그랬죠. 어두운 면들을 좀 처음부터 어둡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나중에 편해져요. 그리고 중간 부분만 좀 겹치게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닭뼈슬처럼 표현해줘야 되는 게 닭뼈슬처럼 생겼어요. 닭뼈슬처럼 표현해주시면 다음 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편합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밑에도 그 대신에 이제 그거는 있어요. 어디를 좀 더 어둡게 하고 어디를 조금 덜 어둡게 하고 이런 것들은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마다 그 위치가 다르잖아요. 놓여져 있는 위치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을 조금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제가 밑에 화병에다가 그려놓은 거 지금 처음 보시는 분 계실 텐데, 모델링 페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약간 그 보조제 같은 거예요. 얘는 한번 칠하면 잘 말라요. 금방 말라요. 그리고 자유자재로 칠할 수 있고 색깔도 지금 방금 몰린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모양을 안 칠해놓으면 이렇게 자국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병을 넘어서서 물건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 화병의 모양이 거의 끝까지 남아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잘 계획을 세우고 모델링 페스트를 써야지, 그냥 아무 그림이나 막 쓰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계획을 잘 세운 상태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쪽은 조금 더 어둡다고 그랬죠? 그러면 약간 더 어두워질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더 어두운 색깔로 하시면 돼요.
이게 좀 어둡게 하니까는 뭐 별거 칠한 거 없는데도 어떤 그 맨드라미의 형태가 좀 나오고 있죠. 이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어둡고 밝음을 갖다가 칠해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릴 때 처음에 어둡고 밝음은 항상 칠해 주셔야 돼요. 나는 어두운 부분은 나중에 칠할래요 이렇게 하시면 그만큼 그림이 늦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어둠을 칠하는 과정을 한번 다시 겪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칠해 놓으시면은 여기서 묘사해서 완성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생각해 가지고 칠해 주시면 돼요. 저 좀 다른 걸로 모니터까지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랑 대화가 가능하세요. 수업 중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느 정도 해놨더니 어때요? 거의 그림이 완성이 된 것 같죠?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에서 우리가 알았던 게 뭐냐면은 밝은 부분이 있고 점점 어두워지다가 가장 어두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반사광이라는 게 좀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어두운 부분이 이만큼쯤 될 거예요. 이만큼쯤 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냥 쭉 그려나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손을 대야 되니까 여기서도 약간 그 꽃의 모양을 고려해서 약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리면은 모양도 나오고 완성도도 높아지고, 뭐 저기 구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니까는 여러분들도 그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이걸 갖다가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자, 여기 좀 어두운 부분은 뭐 더 어둡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간단하죠? 이 정도만 했는데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느냐면 뭐 하겠어요? 줄기 그려야죠. 줄기. 자, 줄기는 우리가 이 전체를 꾸며 그린 거기 때문에 줄기의 모양도 좀 꾸며서 그려야 돼요. 왜냐면 이 안쪽으로 다 몰려야 돼요. 이렇게 얘도 그렇고 다 이렇게 안쪽으로 화병에 꽂혀야 되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다 몰려야 됩니다. 뭐 색깔은 약간 뭐 파란색 느낌이 살짝 나도 괜찮고요. 뭐 녹색 느낌이 살짝 나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 가지 색깔을 쭉 칠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색깔을 조금 이렇게 섞어가면서 칠하는 거기 때문에 색깔의 변화를 좀 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줄기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면은 꽃 밑에 있잖아요. 꽃 봉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어두워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제가 모델링 페스트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유화 물감이 이렇게 잘 먹어요. 그래서 잎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정도는 이렇게 밖으로 나와도 예쁘겠죠. 네. 색깔의 변화를 줘가면서 지금 막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몇 개 밝은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밝아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이
꽃에 그림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을 그리셔야 됩니다. 잎도 그리고 여기 항상 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성에서 뭔가 이렇게 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막 그리셔도 괜찮아요. 요거하고 달라도 돼요. 왜 달라도 되냐면 우리가 이 원본을 보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그림 한 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이 그림 한 개에서 완성도가 높으면 완성도가 높은 거고 여기서 잘못되면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항상 이 그림 한 개입니다. 요거 하나에서 구성이 맞는지 요거 하나에서 모양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돼요. 자, 이제 조금 작은 터치들을 넣어서 그림의 완성도를 살짝 높여줄게요. 그림이 처음부터 뭐 완전히 완성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이제 마르는 시간 다음에 또 완성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완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이 되는 과정을 보는 것도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꽃 부분 이제 밝은 부분을 좀 살려볼게요. 자, 꽃 부분은 지금 아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밝지만 약간 탁한 색깔로 완성을 저기 밑바탕을 닭벼슬처럼 만들어 놨죠. 이 닭벼슬처럼 만들어 놓은 거에서 조금 더 밝은 면들을 조금 살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이 더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부분이 제일 밝다고 그랬죠. 그래서 밝은 부분을 칠할 때에도 우리가 약간 그 터치를 한 번에 그냥 막 밀어내는 거는 끝났어요. 약간의 닭벼슬 같은 느낌, 이걸 우리가 이제 묘사라고 하거든요. 이 묘사 부분을 갖다가 그림을 그려내시면 그림은 이렇게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른 것들도 해볼게요. 다른 것들도 밝은 부분들은 좀 밝게. 이제 그 전체를 다 칠하는 게 아니고 또 사이사이에 이렇게 처음에 칠해놨던 색깔들이 남아있어요. 그것들은 어두움을 담당하는 거고 밝은 쪽에서 어두움, 그 다음 제가 칠하는 거는 밝은 쪽에서 더 밝음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면이 많이 나눠질수록 그림은 완성도가 높아져요. 자, 이쪽도 사실은 이게 이제 사진 같은 거를 잘 관찰해서 그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이제 그려놨던 그림을 보고 그리지만 그림보다는 또 더 자세하게 돼 있는 그 맨드라미를 보고 그리시면 그림이 더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니까 아까에 비해서 완성도가 조금 더 높아졌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 어두운 부분에서도 우리가 뭐 조금 밝음과 어두움을 좀 더 만들어 줄 수 있으면 훨씬 더 멋있겠죠. 그러니까 유화는 손을 대면 될수록 더 멋있어져요. 그 다음에 밝은 부분에서도 사이사이에
어두운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있어요. 아침이라서 목이 잠겨가지고 죄송해요. 자, 어두운 부분도 이렇게 조금씩 어두운 부분들의 또 밝은 부분들을 좀 찾아준다든지, 중요한 거는 어두운 부분에 밝은 부분을 찾아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밝은 부분에 썼던 색깔들을 쓰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거를 쓰시는 순간 그림은 뒤집어져요. 어두운 부분이 밝은 부분처럼 보이게 되면 그림이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두운 부분에 밝은 부분을 칠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밝지 않아요. 자, 이렇게 밝은 부분에서도 이게 조금 어두운 부분들을 약간 표현해 주시면 그림이 더 멋있게 이렇게 완성도가 높아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어두운 부분들도 막 이렇게 잡아주셔도 돼요. 여기 이제 꽃하고 꽃 사이에 완전히 딱 닿아서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어둡게 하셔도 돼요. 이게 어두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이제 그 그림에 무게감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밝음은 그림에 생동감을 주고요. 어두움은 그림에 무게감을 줘요. 근데 이 그림에서 이렇게 다 전체가 밝으면은 그림이 붕붕 뜨겠죠. 근데 어느 정도 어두워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어두우면 그림에 무게감을 탁 실어줘서 그림이 안정적이 돼요. 자, 여기까지 거의 다 그림이 완성이 됐죠. 간단하죠? 자, 입 중에서 좀 밝은 부분들을 좀 살짝 손대 볼게요. 이쪽에 위쪽으로 살짝 밝게 해줄게요. 그림에서 밝고 어두움만 제대로 이렇게 위치를 찾아서 표현해줘도 그림의 완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 줄기 같은 것들이 작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좀 표현해 주시면 완성이 됩니다.